그날은 정말 이상한 날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는 좀 으스스한 소문이 많았거든요. 특히 여자 화장실에 얽힌 이야기는 늘 빠지지 않았죠.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했던 게 바로 빨간 마스크, 파란 마스크 놀이였어요. 솔직히 그때는 겁이 많았지만 동시에 뭔가 비밀스럽고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강했죠.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이 놀이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때 주동자는 늘 짓궂은 영이었고 저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격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의 분위기에 휩쓸려 버린 거죠. 우리가 그날 밤늦게까지 남아있던 건 학교 축제 준비 때문이었어요. 거의 다들 퇴근하고 선생님들도 자리를 비운 늦은 오후. 복도는 텅 비었고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죠. 섬뜩한 고요함이 감돌았어요. 영희가 콧노래를 부르며 낡은 과학실 옆에 있는 3층 여자 화장실로 우리를 이끌었어요. 그 화장실은 유독 어둡고 낡아서 늘 소문의 중심지였거든요. 야, 너희들 진짜 할 거지? 나 혼자 안 해. 영희가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어요. 우리는 넷이었어요. 영희, 나는 그때 이름이 민지였어요. 그리고 조금 소심한 소영이, 그리고 왠지 모르게 늘 따라다니는 혜진이. 우리는 맨 안쪽 칸, 가장 구석진 곳에 쪼그려 앉았어요. 낡은 타일에서 올라오는 축축한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어요. 자, 규칙은 알지? 영희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3번 반복이야. 빨간 마스크, 파란 마스크 3번. 우리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라 터질 것만 같았죠. 화장실 특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준비, 시작.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빨간 마스크, 파란 마스크. 첫 번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안도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빨간 마스크, 파란 마스크.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아주 희미하게 칸막리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귓가에 마치 누군가 젖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우리 중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소름이 쫙 돋았죠. 소영이가 울먹였어요. 그만하자, 제발. 하지만 혜진이가 영희의 팔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딱 한 번만 더 하자. 설마 진짜 나타나겠어. 그 뻔한 말에 우리는 홀린 듯이 3번째를 외쳤어요. 3번째, 빨간 마스크, 파란 마스크. 마지막 구호를 외치는 순간 화장실 전체의 전구가 파직 소리를 내며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덮쳤고 그 어둠 속에서 아주 기분 나쁜 끈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젖은 손으로 타일 바닥을 긁고 지나가는 듯한 소리였죠. 그 소리가 너무나 생생해서 우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어요.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불을 켜려고 더듬거렸는데 그 찰나의 순간 내 눈앞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듯 움직이는 붉고 푸른 형체가 도망가. 내가 본능적으로 소리쳤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로의 등을 밀치며 복도로 뛰쳐나왔어요. 계단을 3개씩 밟으며 내려가는 동안에도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휘잉 지나가는 느낌이 생생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화장실의 어둠과 끈적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나는 그저 꿈을 꾼 거라고, 친구들과의 장난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속이려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갔어요.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오전 수업은 지루하게 흘러갔고 쉬는 시간이 되어서야 친구들이 어젯밤 일을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죠. 그들은 나를 힐끔거리며 웅성거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었고 나는 급식실로 향하는 대신 화장실로 먼저 가려고 했어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손이라도 씻고 싶었거든요. 그때 혜진이가 나를 붙잡았어요. 야, 민지야, 너 얼굴 왜 그래? 뭐가?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며 혜진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아니, 너 얼굴이 좀 이상해. 소영이도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어요. 나는 짜증이 났어요. 너희들 어제 일 때문에 나 놀리려고 작정했구나. 하지만 혜진이가 내 어깨를 붙잡고 억지로 나를 돌려세워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 쪽 거울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곳은 보통 학생들이 잘 안 가는 곳이라 거울이 좀 지저분했지만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울 속의 나는 내가 아니었어요. 마치 두 가지 다른 그림을 반으로 오려붙인 것 같았죠. 붉은색 부분의 피부는 마치 타버린 것처럼 건조하고 거칠어 보였고, 파란색 부분은 차갑고 축축해 보였어요. 경계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칼로 자른 듯이 명확했어요. 나는 숨을 멈췄어요. 내 손이 저절로 얼굴을 만졌는데 그 감촉은 정말 기이했어요. 붉은 쪽은 뜨겁고 파란 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게 뭐야?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헐떡거리는 숨소리만 나왔죠. 친구들은 경악했어요. 영희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려다가 목이 막혀 컥컥거렸고, 소영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학교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어요. 나는 그 상태로 집에 갈 수 없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완전히 괴물 같았으니까요. 엄마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혹시 내가 밤에 잠구대로 밖으로 나갔던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어요. 결국 나는 가장 두꺼운 마스크와 커다란 모자, 그리고 목도리를 둘러 얼굴 전체를 가렸어요. 마치 심각한 전염병 환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앞에 섰어요. 마스크를 벗자 다시 그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붉은색과 파란색, 경계선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혼자 떨고 있었죠. 부모님께는 그냥 심한 피부병이 생겼다고 둘러댔어요.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내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셨죠. 아마도 내가 끔찍하게 아픈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잠이 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새벽 3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내 방문 밖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아주 작고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 쓱, 쓱툭. 처음에는 그냥 벌레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 소리에는 묘한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나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호기심과 공포가 나를 지배했어요. 나는 이불 틈으로 눈을 떴어요. 문틈 아래로 아주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붉은색과 파란색의 그림자가 섞인 이상하게 골절된 그림자였죠. 설마 내 얼굴이 공포에 질려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데 그 기어다니는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걱거리는 소리 없이 마치 윤활유를 칠해 놓은 것처럼 부드럽게 문이 아주 조금 열렸어요. 그 틈새로 콕 들어오는 냄새는 아까 화장실에서 맡았던 그 퀴퀴하고 젖은 냄새였어요. 나는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안몽이기를. 몇 초가 지났을까요? 그 냄새와 함께 무언가가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움직임이 너무 조용해서 소리만으로는 그것의 크기를 짐작할 수 없었어요. 그때 내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물컵이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너무 놀라서 눈을 번쩍 떴는데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방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박이며 방 안을 환하게 밝혔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어요. 내 방 한가운데 방금 그 냄새에 근원지가 버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얼굴의 절반, 붉은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서로 맞닿아 있는 채로 마치 끈적한 점액질로 연결되어 바닥을 기어 다니고 있었어요. 내 얼굴의 절반이, 그것도 두 색깔로 나뉜 내 얼굴의 절반이 마치 뱀처럼 느릿느릿 하지만 분명하게 바닥을 훑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붉은색 쪽은 마른 듯이 굴곡을 만들며 바닥을 긁었고 파란색 쪽은 찰싹거리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달라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했어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절반의 얼굴은 움직임을 멈췄어요. 붉은색 눈과 파란색 눈이 동시에 나를 향했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그저 비어있는 구멍처럼 보여서요. 그것은 아주 느리게, 끔찍하게 느리게 내 침대를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붉은 부분에 입술이 실룩거리며 마치 썩은 고기에서 나는 듯한 냄새를 내뿜었어요.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어요. 저것은 분명 내 얼굴의 일부인데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내 방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어요.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아직 내 몸에 붙어있는 내 얼굴의 절반,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나뉜 채로,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의 얼굴은 마치 무언가에 의해 억압당한 것처럼 움직이려 애쓰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치 두 개의 영혼이 내 얼굴이라는 좁은 공간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았죠. 바닥을 기어오던 절반의 얼굴이 침대 시트에 닿았어요. 끈적이는 파란색 부분이 시트에 달라붙으며 젖은 자국을 남겼죠. 그때 놀랍게도 내 몸에 붙어있는 내 얼굴의 절반이 붉은색 쪽이 힘겹게 입을 벌리는 것을 보았어요. 쉰 목소리로 아주 희미하게 단 하나의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멈춰. 그 말을 듣자마자 바닥을 기던 절반의 얼굴이 마치 충격을 받은 듯 움찔거렸어요. 붉은색 쪽이 순간적으로 파란색 쪽보다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집어들었어요.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이성이 돌아왔는지 나는 저것을 부숴버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나는 방망이를 들고 바닥에 기어다니는 나의 절반에게 달려들었어요. 죽어! 이괴물아! 방망이가 내려쳐지는 순간 그 절반의 얼굴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휙 움직여 피했어요. 붉은색과 파란색 부분이 맞닿은 경계선 부분으로 방망이가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때 마치 쇠붙이가 칼리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내 얼굴의 나머지 절반, 아직 내 몸에 붙어있는 부분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경계선이 찢어진 거예요. 그제야 나는 깨달았어요. 저것을 파괴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나는 방망이를 떨어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넌 내가 아니야. 내가 소리쳤어요. 바닥을 기던 그것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아주 느린 속도로 나를 향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기어오는 게 아니라 마치 젤리처럼 형태를 유지하며 천천히 미끄러져 왔어요. 그 끔찍한 접촉이 일어나기 직전 방 밖에서 부모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지야, 무슨 일이야? 문 열어봐. 그 소리가 마치 주문을 깨는 듯했어요. 바닥을 기던 그 절반의 얼굴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손살같이 움직여 방문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그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눈으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문이 열리고 부모님이 뛰어들어오셨을 때 나는 바닥에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고 방 안은 아까 깬 물컵 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끈적거리는 젖은 자국도 사라져 있었죠. 얘가 왜 이래? 악몽 꿨니? 아버지가 나를 안아 올리셨어요. 나는 울부짖으며 내 얼굴이 반쪽짜리가 됐어. 그리고 그 반쪽이 기어다녔어. 라고 외쳤지만 부모님은 나를 그저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을 경험한 아이 취급하셨어요. 다음날 아침 나는 거울을 다시 보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하지만 통학버스에서 혜진이와 소영이를 만났을 때 그들의 표정은 내가 어젯밤 겪은 악몽보다 더 생생한 현실을 증명해주고 있었죠. 그들은 여전히 창백했고 나를 볼 때마다 뒷걸음질 쳤어요. 민지야, 너 오늘 화장 안 했니?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어요. 응, 좀 피곤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얼굴이. 영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친구들을 따로 불러내 학교 뒤편의 쓰레기장 근처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모자와 목도리를 휙 벗어 던졌죠. 친구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붉은색과 파란색의 경계선은 어제보다 더 선명해져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너희들 어제 봤지? 내 얼굴 반쪽이 기어다니는 거. 나는 담담하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희가 용기를 내어 파란색 쪽을 가리켰어요. 저쪽 파란색 쪽이 더 차가워 보여. 내가 어제 제일 두려워했던 색깔 쪽일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파란색 쪽이 어제 내가 가장 무서워했던 기어다니는 절반과 연결되어 있다고 직감했어요. 그날부터 나는 등교를 거부했어요. 학교는 마이 장소였고 그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 영희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 기이한 분야를 끝내야 했어요. 며칠 동안 나는 방에 갇혀 지냈어요. 거울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얼굴의 감각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어요. 붉은 쪽은 뜨겁게 달아오르며 뭔가를 갈망하는 듯했고 파란 쪽은 차갑게 식어가며 저항하는 듯했죠.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밤, 기어다니는 절반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 옷장 밑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왔죠. 마치 어둠 속에서 태어난 것처럼요. 그것은 훨씬 더 거대해져 있었어요. 어젯밤보다 더 끈적하고 더 불규칙한 모양으로 바닥을 훑고 다녔죠. 그리고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어요. 단순한 긁는 소리가 아니라 젖은 혀로 바닥을 핥는 듯한 소리였어요. 나는 침대 위에 앉아 다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어요. 돌아가, 제발 돌아가. 나는 속삭였어요. 그것은 천천히 내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붉은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서로 맞닿은 경계선이 마치 입처럼 벌어지려는 듯 꿈틀거렸어요. 네가 누군데 내 얼굴을 뺏으려는 거야. 내가 소리쳤어요. 그때 내 몸에 붙어있는 나머지 얼굴의 붉은 부분이 갑자기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명확한, 그러나 마치 낡은 녹음기에서 나오는 듯한 기계적인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너의 결핍이다. 결핍? 나는 내 얼굴이 결핍이라고? 그 순간 바닥을 기던 그것이 침대 아래에서 튀어 올랐어요. 그것은 마치 짐승이 사냥감을 덮치듯 내 다리를 향해 돌진했어요. 나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침대에서 미끄러지듯 옆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것이 떨어진 자리를 보니 침대 시트가 완전히 녹아내려 있었어요. 파란색 부분에 차가운 기운 때문인지 시트는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가 금세 액체처럼 변해버렸죠. 나는 화장실로 도망치려 했어요. 화장실이야말로 이 모든 악몽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반쪽짜리였어요. 하지만 붉은색 쪽이 훨씬 더 활기를 띠고 있었고 파란색 쪽은 마치 동사 직전처럼 색이 옅어지고 있었죠. 멈춰. 제발 멈춰. 내가 거울을 보며 절규했어요. 그때 방금 전까지 바닥을 기던 그것이 화장실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무거운 석판이 내려앉는 듯했고 화장실 안은 순식간에 끈적한 공포로 가득 찼어요. 그것은 이번에는 귀여우지 않고 마치 웅덩이처럼 바닥에 퍼지더니 천천히 물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솟아오른 그것은 내 몸을 향해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은 붉은색과 파란색 손가락이 뒤섞여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내 몸에 붙어있는 나머지 얼굴 붉은색 쪽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빨리 돌아와야 해. 머릿속에서 아까 그 목소리가 다시 울렸지만 이번에는 더 절박했어요. 그때 나는 며칠 전 영희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빨간 마스크, 파란 마스크. 그것은 단순히 마스크가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그 놀이는 이 두 가지 성질을 하나로 통합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대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내 얼굴의 붉은 부분은 생명력, 열정, 분노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았고 파란 부분은 냉정, 이성, 그리고 어쩌면 죽음 같은 것을 상징하는 듯했어요. 이 둘이 극단적으로 분리되면서 분리된 절반이 독립적인 생명체처럼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바닥에서 솟아오른 나의 절반이 내 몸을 향해 손을 뻗었고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그것을 막으려 했어요. 내 몸에 붙어있는 붉은 쪽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며 마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손을 뻗어 바닥에서 솟아오른 나의 절반의 붉은 쪽 손을 잡았어요. 두 붉은 손이 맞닿자
마치 불꽃이 튀듯 격렬한 빛이 화장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부분이 서로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파란색 부분은 튕겨져 나가려는 듯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붉은색 부분의 힘이 압도적이었어요. 붉은색이 붉은색을 향해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내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안 돼. 통합되면 안 돼. 바닥을 기던 파란색 절반에서 쉰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 목소리는 소영이나 혜진이의 것과 비슷하게 들렸는데 두려움에 질린 인간의 목소리였어요. 결국 두 붉은 손이 맞닿았고 픽 하는 소리와 함께 두 개의 붉은 부분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그 합쳐지는 순간 내 몸에 붙어있던 나머지 붉은 부분에서도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붉은 부분이 하나로 합쳐지자 내 얼굴 전체가 마치 용암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파란색 절반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쏟아오르던 몸체에서 분리되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마치 젤리처럼 쭈그러들더니 끔찍한 속도로 화장실 바닥을 뚫고 배수구 쪽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차가운 물이 빠지는 듯한 씩 하는 소리뿐이었죠. 화장실 안에는 나 혼자만 남았어요. 나는 무릎을 꿇은 채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에 나는 온전했어요. 하지만 그 온전함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내 얼굴은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색깔로 덮여 있었어요. 끔찍할 정도로 새빨간색, 핏빛보다 더 진하고 마치 숯불이 타오르는 듯한 붉은색. 피부의 질감은 마치 얇은 가죽을 벗겨낸 듯 건조했고 눈은 핏발이 선 것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나는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봤어요. 뜨거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차가운 파란색이 없었어요. 통합된 붉은색의 힘은 압도적이었고 내 몸은 그 힘에 완전히 종속된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나는 학교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니, 돌아갈 수 없었어요. 내 피부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짙은 붉은색으로 변해갔고 나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죠. 마스크로는 이 붉은색을 가릴 수 없었어요. 너무 강렬해서 마스크를 뚫고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으니까요. 가장 끔찍한 것은 그날 이후 내 감정의 폭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슬픔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직 끓어오르는 듯한 붉은 에너지, 일종의 격렬한 충동만이 내 안을 지배하고 있었죠. 마치 내 안의 모든 이성적인 부분이 파란색과 함께 뱃속으로 흘러가 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며칠이 더 지났을까요? 붉은색 얼굴을 한 채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나에게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긁는 소리였는데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두꺼운 나무 벽을 긁어대는 소리였어요. 스윽, 극적, 스윽. 나는 온몸의 세포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그 소리는 내 방문 밖이 아니라 내 방문 안쪽 벽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벽을 뚫고 나오려는 것일까요? 나는 침대에서 기어 내려와 벽에 귀를 댔어요. 붉은 내 얼굴은 벽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이에요. 그 긁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듯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소리는 멈추더니 벽 속에서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민지야, 나야, 소영이. 숨이 턱 막혔어요. 소영이, 파란색 부분에 남아있던 이성의 조각이었을까요? 나 여기 같았어. 파란색이 나를 여기에 가뒀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너무나도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두드렸어요. 소영아, 괜찮아? 네가 어떻게 거기에? 그들이 날 분리시켰어. 붉은 쪽이 널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에 내가 나를 찢어냈어. 붉은 쪽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소영이의 목소리가 벽 속에서 절규했어요. 이게 내 마지막이야. 붉은 쪽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벽을 부수고 나가야 해. 그때 내 붉은 얼굴에서 다시 그 뜨거운 에너지가 치솟았어요. 나는 벽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충동을 느꼈지만 소영이의 목소리가 나를 붙잡았어요. 민지야, 내 얼굴을 보지 마. 내가 저 붉은색에 완전히 동화되면 나처럼 파괴되거나 혹은 저 괴물의 일부가 될 거야.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만약 소영이가 아직 남아있다면
파란색의 이성이 남아있다면 나는 저 붉은색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해? 소영아, 어떻게 널 꺼낼 수 있어? 벽 속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다시 가야 해. 그때 그 주문은 두 존재를 통합시키는 힘이야. 하지만 동시에 잘못 사용하면 두 존재를 완전히 파괴하는 힘이기도 해. 나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다시 그 끔찍한 화장실로 가야 한다니요. 하지만 소영이를 구하고 내 이성도 되찾아야 했죠. 부모님은 내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억지로 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도망쳤어요. 붉은 얼굴을 한 채 마치 지옥에서 탈출한 악마처럼 말이에요. 저는 밤거리를 헤매며 학교로 향했어요. 붉은색 얼굴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피해 도망쳤고 저는 오히려 그 시선들이 저를 보호하는 방패망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학교는 텅 비어 있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3층 여자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어제와는 또 달랐어요. 냄새가 났어요. 강한 화학약품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혼합이 냄새. 그리고 화장실 중앙 구석진 칸막리 앞바닥에 무언가 누워 있었어요. 그것은 뭉툭하게 뭉쳐진 덩어리였는데 붉은색과 파란색이 뒤섞인 액체가 바닥에 번져 있었어요. 마치 끔찍한 해부 실험의 잔해 같았죠. 나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그 덩어리에 다가갔어요. 내 붉은 얼굴에서는 뜨거운 김이 쏟아나고 있었지만 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덩어리를 발로 툭 쳐서요.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것은 그저 색깔이 섞인 끈적한 액체일 뿐이었죠. 소영이는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환각이었을까요? 절망감이 저를 덮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붉은 얼굴로. 하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내 발밑에 있는 그 덩어리에서 파란색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작은 조각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맥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파란 조각 위로 붉은색의 점액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소영아, 나는 소리쳤고 그 붉은 점액을 손으로 걷어내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몸에 붙어있던 붉은 얼굴이 미친 듯이 떨렸어요. 머릿속에서 아까 들었던 통함의 충동이 다시 폭발하는 듯 했어요. 그것을 건드리지 마라. 그것은 너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했다. 붉은 얼굴에서 이제는 명확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나는 소영이의 파란 조각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 파란 조각이 내 손바닥에 닿자마자 엄청난 냉기가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붉은색의 열기가 갑자기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아니, 내가 내 이성이었잖아. 돌아와. 나는 소리쳤어요. 벽 속에서 소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민지야. 네가 붉은 쪽을 선택했을 때 나는 내 일부를 뜯어내서 이 벽에 봉인했어. 붉은색이 널 완전히 덮치기 전에 내가 마지막 저항을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어요. 이제 다시 빨간 마스크, 파란 마스크를 외쳐야 해.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외치는 거야. 뭘 외쳐야 하는데? 나는 초조하게 물었어요. 자유, 혹은 결합. 소영이의 목소리가 거의 사라졌어요. 내 붉은 얼굴은 마치 분노한 짐승처럼 얼굴 근육을 뒤틀고 있었고 내 이성은 차가운 파란색 조각에 의해 간신히 붙잡혀 있었죠. 나는 결심했어요. 나는 더 이상 반쪽짜리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화장실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낡은 타일 바닥 위. 두 개의 색깔이 섞인 잔해들 위에서 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빨간 마스크. 나는 내 얼굴에 붉은 힘을 최대한 끌어올려 외쳤어요. 내 목소리는 낮고 굵게 울렸어요. 그러자 내 몸의 붉은 부분이 더 뜨거워졌고 벽 속에 갇혀있던 소영이의 목소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마. 민지야. 넌 붉은 쪽의 욕망에 굴복하고 있어.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남은 이성을 차내어 외쳤어요. 파란 마스크.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파란 마스크를 외치자마자 내 손에 쥐고 있던 파란 조각에서 강렬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그 빛은 내 몸의 붉은 에너지와 정면으로 충돌했고 화장실 안은 마치 폭발 직전의 용광로처럼 보였죠. 내 붉은 얼굴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고 벽 속에서 서영이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었어요. 민지야, 내가 원하는 것을 외쳐. 지금이 유일한 기회야. 나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을 되짚어봤어요. 붉은색이 주는 격렬함, 파란색이 주는 공허함. 나는 어느 쪽도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나는 온 힘을 다해 외쳤어요. 나 자신을 원해. 그것은 놀라운 주문이었어요. 내 모든 존재의 외침이었죠. 그 말을 내뱉자마자 두 가지 색깔의 빛이 폭발하는 대신 마치 서로를 포옹하듯 부드럽게 섞이기 시작했어요. 붉은색과 파란색이 섞이며 만들어내는 색깔은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의 어떤 색깔과도 달랐어요. 그것은 깊은 보라색이었는데 열정과 냉정, 이성과 감정이 완벽하게 조화된 색이었죠. 그 보라색이 내 얼굴 전체를 뒤덮었고 나는 눈을 떴어요. 화장실은 여전히 낡았지만 끔찍한 냄새는 사라지고 옅은 비 냄새만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 있던 붉은색과 파란색의 덩어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나는 거울을 보았어요. 내 얼굴은 온전했고 피부색은 원래의 제 피부색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제 눈동자 가장자리에 아주 옅은 보랏빛이 감도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벽 속에서 마지막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영이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두려움이나 고통 대신 평화롭고 나른한 목소리였죠. 이제야 편안해졌어. 고마워, 민지야. 넌 우리를 구했어. 그 말을 끝으로 벽 속의 모든 소리가 멎었어요. 저는 그 후로 다시는 학교 화장실에서 장난을 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어떤 으스스한 놀이도 하지 않았죠. 저는 제 평범한 얼굴, 이 모든 끔찍한 일을 겪고도 다시 돌아온 제 얼굴을 소중히 여겼어요. 가끔 밤늦게 혼자 있을 때 거울 속에 제 눈동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희미하게 번져 보이는 보랏빛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겪었던 모든 공포와 친구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후로 제 삶에서 선택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무겁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의 단적들을 다시는 분리시키지 않으리라 다짐했으니까요. 영원히